안녕하세요. 전문가 영업을 지향하는 채널 전문가 영업TV의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공부 안 하는 아이 공부하게 만드는 효과 만점 질문 기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집안에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부모님들 사이에 이 공부 문제로 이 갈등이 많이 좀 일어난다고 해요. 가뜩이나 집안에 처박혀가지고 아주 답답해하는 그 아이들한테 너 지금 공부 이때 안 하면 너 개학해가지고 애들 못 따라간다. 게임만 하지 말고 공부 좀 하라고 공부. 이런 식의 그 강요로 거의 이루어져 있는 거의 협박성의 이제 이런 그 멘트를 날리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네, 부모님들께서도 다 이미 경험하셨다시피 더 거부감만 들고 더 저항감이 들어서 엇나가고 싶은 이제 생각이 드니까 뭐 공부도 이제 안 하게 되고 오히려 더 분위기만 더 싸해지는 아주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물론 부모님들의 마음도 일견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시간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데 계속 뭐 게임기만 붙들고 있다든지 뭐 공부는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계속 뒹굴뒹굴 늑장만 부리고 있으면 그 모습을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부드럽게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생각을 유도하는 질문을 통해서 최대한 동기부여를 이끄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동기 강화 상담 분야에서만큼은 아주 선구자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마이클 판텔러는 내적인 어떤 힘을 강화시켜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질문이 꼭 필요하고 이때 이 질문은 상대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의표를 찌르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져서 순간 설득에서 바로 이 의표를 찌르는 질문을 촉매 질문이라고 이제 이름을 졌는데 바로 두 가지의 촉매 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촉매 질문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중간고사를 앞두거나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0이라고 하고 준비가 아주 잘 돼 있다라고 하면 10이라고 했을 때 너는 지금 1에서 10 중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때 핵심 포인트는요. 아이로 하여금 어떤 예 아니오라든지 좋아 나빠라든지 있어 없어라든지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을 이끌어서는 안 되고요. 이와 같이 선택의 폭을 넓혀서 아이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여지를 주는 것, 이것이 지금 한창 위축되어 있고 뭔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을 고양시키는 하나의 촉매 질문 기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갈 텐데요. 이 두 번째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너는 왜 그 점수보다 왜 더 낮은 점수를 선택하지 않았어?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분명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 3이나 4 정도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더 높은 점수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더 낮은 점수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오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죠? 네, 의표를 찌르게 된 거죠. 의표를 찌르는 것을 당하게 된 입장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처음에 그 3이나 4에 대한 선택의 이유를 변명하려는 어떤 방어 기제에서 이제는 거꾸로 자기 스스로가 변화에 대한 의지를 조금씩 내비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성장 지향적인 마인드로 변화가 되면서 본인 스스로가 공부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를 내비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부를 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우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이와 같은 그 촉매 질문 기법은 뭐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서만 꼭 활용되는 건 아니고요. 아주 광범위하게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를 코칭할 때 그런 어떤 코칭 기법의 일환으로 이제 보통 활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업 대표들이 세일즈 비즈니스 현장에서 고객을 이제 응대할 때 이제 가령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Q사의 뭐 A라는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단계가 1에서 10단계 중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요? 예,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때, 뭐 가령 고객이 지금 현재 한 4, 5단계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을 좀 응용해서 이렇게 보통 질문을 하거든요. 아, 그렇다면 6단계나 7단계로 이동하기 위해선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 드리면 좋을까요?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연결된 형태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고객과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촉매 질문 기법을 응용해 볼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간단하지만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꼭 그 아이들한테 늑장 부리는, 공부를 하기 싫어서 막 늑장 부리는 아이들한테 한번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촉매 질문 2가지를 드림으로써 오늘의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마이클 판텔론의 이 촉매 질문 기법 2가지를 사용할 준비가 1에서 10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그거보다 더 낮은 점수를 택하시지 않으셨죠? 수고하셨습니다.